리플의 미국 거래량이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민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리플을 선택하지 않고 솔라나를 채택했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떠한 정책들이 나올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앞으로도 계속 이 알트코인의 붐이 불장이 오지 않겠냐,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는 코인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이들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역시 또 리플 관련해서 이 CEO죠. 갈링하우스가 트럼프와 회동했다는 사실, 이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시작해서 한번 또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이번에 말씀드릴 차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리플의 CEO인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1월 7일 날 트럼프하고 이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이게 갈링하우스가 자기 SNS에다 이제 올린 거예요.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리플의 이제 법률 책임자하고 이렇게 같이 동석을 해서 식사를 한 모양인데, 아마 이 자리에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을 텐데 정확한 얘기들은 흘러나오지 않지만 아마 시장에서 추측하기로는 비트코인만 전략자산화를 할 게 아니라 미국에서 만들어진 코인들의 일부도 괜찮은 것들은 같이 전략자산 비축을 하면 어떻겠느냐 라는 얘기가 흘러나오지 않을까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추측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 자리에서 트럼프가 당신 선거 때 나를 안 도와주고 그 민주당을 도왔는데 잘한 일 같지 않아라고 나름대로 이제 찐빠를 뒀다는 그런 얘기들도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리플 CEO가 트럼프와 회동을 하면서 앞으로 그 리플이 하는 사업 방향에 아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 또한 이런 사실이 밝혀지자 리플이 또 그 상승 동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그간 대부분의 사업장을 해외에 두면서 해외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리플이 태도를 바꿔서 이제는 인력의 75%를 미국 내에 집중하겠다라고 해서 미국에서 직원들을 채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트럼프가 들어서서 암호화폐의 새로운 시대가 개막되면서 가장 많은 지금 수혜를 받는 게 리플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미국 대선 이후에 6주간에 체결한 신규 계약 건수가 지난 6개월 동안 체결했던 기록을 넘어섰어요. 그 정도로 이제는 최근 들어와서는 리플의 활동이 굉장히 넓어지고 빨라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게 최근에 가장 중요한 뉴스일지 모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리플의 미국 거래량이 모든 암호화폐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코인베이스 거래량 중에 25%가 리플이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의미를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 갖느냐 하면 그간 리플의 최고 거래량은 우리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세계 전체 거래량의 보통 25% 내지 30% 정도를 우리 한국 시장에서 리플이 거래됐는데, 이제는 한국 시장을 뛰어넘고 미국이 리플 거래량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코인베이스의 거래량의 25%가 리플이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 한국 시장의 거래량은 이제는 16%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25%가 거래가 되고 한 16%가 이제 한국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즉 이제는 리플의 주시장이 미국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리플에 대한 기대가 미국 시장에서 팽배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미국에서 하루 거래량이 1월 16일 경우에 한 68억
6,600만 달러 정도 됐었는데 우리 한국 거래량을 보면 비슷한 시간에 리플 거래량이 달러로 치면 한 40억 달러 정도 됐어요. 미국이 한 69억 달러인데 비해서 우리 한국에서는 한 40억 달러 정도가 거래가 됐고, 그런데 한국에서 거래된 40억 달러가 우리 하나로 하면 한 5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근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큰 금액이냐 하면 코스닥 거래 대금이 6조 6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의 5조 8천억 거래액은 거의 코스닥 거래액하고 맞먹는 금액이에요. 그만큼 한국에서는 리플이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을 미국 시장이 이제 더 치고 올라가서 미국 시장이 더 지금 뜨겁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리플이 거래소가 보유한 종목 중에 지금 3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래량만 많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거래소가 보유한 그 리플 수량 자체도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에 3위로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이 루머가 시장을 좀 달구고 있는데 어떤 얘기냐면 뉴욕 포스트가 이런 사실을 보도했어요. 비트코인 외에 트럼프 행정부가 솔라나, 서클, 리플 등 다른 암호화폐도 전략적 비축 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도를 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미국에서 발행된 미국 출신 코인들이 앞으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루머가 돌아가는 이러한 상황에서 뉴욕 포스트가 공식적으로 기사를 게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거론되는 지금 코인들이 어떤 게 있냐면 리플, 스택스, 솔라나, 알고랜드, 헤데라, 수이, 온도 파이낸스 등이 시장에서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거론되고 있다는 자체만 해도 이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이게 충분한 내러티브 마케팅 효과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시다시피 아직까지 암호화폐는 내재 가치를 따질 만한 이러한 특별한 공식 같은 것들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내러티브가 굉장히 큰 마케팅 효과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지금 솔라나, 서클, 리플이 중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이런 상황이 리플 가격의 상승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에 이렇게 리플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리플 생태계 내에서 민코인들 발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선 암이라 불리우는 민코인은 처음에는 시총이 한 100만 달러였던 게 최근에 9천만 달러 찍고 1억 달러까지 막 치솟으려고 했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호응을 얻고 있고 1월 20일 들어가서 보니까 지금은 한 6,900만 달러 정도 선에서 시총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589라는 이런 민코인은 이름을 개당 589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래서 589라고 지었다고 그래요. 이런 민코인도 지금 급성장하고 있고 이외에 리필이거나 여러 가지 민코인들이 리플 생태계에서 지금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리플 생태계에서 민코인들이 확산되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은 리플이 이런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 마그네틱 X라는 토큰 생성과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거래 로봇인 퍼스트 레저라는 거래 로봇을 만들어 쓰고 있고 이런 민코인을 주로 담을 수 있는 전자지갑 등을 만들어서 기본적으로 민코인 확산에 대비한 이런 생태계를 준비한 게 나름대로 이제 제대로 시장에서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솔라나에 비해서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성장이 빠른 걸로 봐서 아마 리플 생태계도 빠른 속도로 커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민코인을 발행을 했는데 이때 리플을 선택하지 않고 솔라나를 채택했어요. 그래서 잠시 솔라나 가격이 치솟고 리플 가격이 빠진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의미에서 솔라나와 리플이
경쟁 상태로 진입했다고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리플 생태계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RWA 특화 체인으로서 지금 나름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가받는 데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시다시피 리플이 송금이 빠르고 결제 수수료가 굉장히 쌉니다. 그런데 이게 기관들이 RWA 토큰화 사업을 할 적에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시장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리플이 그동안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개발 성과를 이뤄냈는데 그 하나가 AMM이라고 자동화된 시장 메이커입니다. 즉 특별한 중개자가 없이도 디지털 통화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자율적인 거래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MPT라 불리우는 다목적 토큰인데 MPT는 RW 사업을 위해서 특별히 설계돼서 메타데이터를 직접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특별 목적의 코인입니다. 이 코인으로 인해서 리플 생태계 내에서 기관들의 디파이 사업들이 여기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뒷받침해주는 이런 기술입니다. 메타데이터라는 건 다른 데이터를 설명해주는 데이터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분석하는데 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용이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즉 AMM과 MPT라는 이런 기술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스테이블 코인들이 특히 RWA 특화 체인으로서 리플을 평가받게 만드는 3대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리플이 미국 정부가 가장 신경 쓰는 보안에 대해서도 지금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분산 식별자라 불리우는 DID 기술을 통해서 사용자 신원의 검증을 가능하게 관리를 하는, 즉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래소나 투자 기업들은 고객의 신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러한 보안을 굉장히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이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스위프트 시스템이 리플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 형편없이 기술적으로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한마디로 수수료도 비싸고 거래하는데 한 2, 3일씩 걸리고 그런데도 미국이 놓지 못하는 거는 스위프트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몇 단계 메시지 시스템을 통과할 적에 여기서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 마약 자금 같은 것들을 재걸러주는 이런 순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보안에 관계되는 그런 기술을 디지털 통화에서도 확보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해서 스위프트 시스템을 놓지 못하고 지금 디지털 통화의 송금을 SEC가 그간 강력하게 태클을 걸고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리플이 스스로 이러한 사용자 신원을 검증하는 이러한 보안을 강력하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제는 송금 시장에서도 활발하게 거래될 수 있도록 미국의 지원을 끌어낼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고, 또 하나는 리플이 자금 세탁 방지 기준에 준수하기 위해서 이러한 그 전략적 관계라거나 그러한 거를 걸러낼 수 있는 기술적 시스템 같은 거에 치중하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리플 생태계가 RWA 특화 체온으로 평가받는 세 번째 이유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걸 다시 정리하자면 빠르고 저렴한 결제가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가 AM이나 MPT 같은 기술의 확장, 그 다음에는 보안을 준수하고 자금 세탁을 방지할 수 있는 거를 리플 스스로 굉장히 노력한 데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는 리플 생태계가 RWA 특화 체인으로서 시장에서 평가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플이 은행용 암호화폐 수탁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달에 이게 출시가 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리플은 최근 커스터디 사업부를 설치를 했으며 이 디지털 자산을 보관하는 기능을 넘어서서
이 리플 생태계와 즉 네트워크와의 통합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은행들이 이 암호화폐 스택 업무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밑받침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이미 리플이 마련해 놓고 있는 거죠. 아마 트럼프 정부 들어서서 그간 대형 은행들이 스택 업무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SAB 121 법안이라고 그래서 은행이 암호화폐 같은 위험 자산을 갖게 되면 이거를 부채로 기록하고 그만큼 자본을 더 충당해야 된다는 이러한 악법 때문에 대형 은행들이 그동안은 암호화폐 스택 업무를 하지 못했는데 아마 트럼프 정부에서는 그 악법이 폐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암호화폐 스택 서비스에 본격적으로 참여하고 이러한 거를 준비하고 있는 리플 또한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인은 지금 시장에서는 AI 쪽이 각광을 받으면서 특히 AI 에이전트가 중요한 그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AI 에이전트라는 건 스스로 찾아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봇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직접 투자하지 않고도 기본적인 임무를 부여하면 이제는 인공지능 에이전트가 투자자를 대신해서 투자를 하게 되는 세상이 지금 도래하고 있는데 그런데 AI 에이전트가 투자를 할 적에도 아직 주식시장 같은 특별한 내재 가치를 따질 수 있는 이러한 방정식이나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거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내러티브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 그 다음에 여러 종류의 사업으로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런 기술 개발하는 코인 등이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특히 AI 에이전트가 그런 거 위주로 투자를 할 가능성이 큰데 그런 면에서 지금 리플이 나름대로 목소리를 내고 투자들의 심리를 그들 편으로 유리하게 갖고 가면서 여러 상황들을 준비하면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앞으로 AI 에이전트가 활동이 강해질수록 리플 동안 수요가 많이 급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특징 중에 하나가 주요 코인들이 스스로 생태계를 만들고 펀더멘털을 구축하면서 나름대로 이러한 미래 마케팅에 지금 준비하는 게 하나의 큰 흐름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또한 여기에서 뒤처지지 않고 앞서서 뛰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SAB 121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태까지는 가상자산을 보유하면 그만큼 은행이 자본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법이 폐기가 되면 금융기관들이 가상자산을 마음 놓고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행들이 주 고객인 리플로서는 굉장히 큰 호재를 맞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리플 ODL이라고 그게 굉장히 강점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작동하게 될 겁니다. 이 ODL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 ODL 시스템은 굉장히 사용상의 이점이 큰데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리플 자체나 리플 스테이블 코인의 송금만 빠를 뿐만 아니라 국가 간 다른 통화를 서로 송금할 적에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국에서 콜롬비아에 돈을 보낼 적에는 일단 원화를 갖고 달러를 산 다음에 이 달러를 미국 은행에다 송금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은행은 그 달러를 다시 콜롬비아 은행에 보내고 콜롬비아 은행은 그 달러를 가지고 콜롬비아 페소를 사서 수취인한테 줍니다. 즉 원화와 콜롬비아 페소 간의 이런 송금을 미국의 은행들을 한 두 군데 거치면서 중간에 달러라는 혹은 이제는 유로화나 다른 통화들이 개입이 될 텐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보내는 사람과 수취인을
맺게 해주는 게 지금 리플의 ODL 시스템입니다. 즉 ODL이라는 건 리플을 중계통화로 놓고 원화를 리플로 바꿨다가 리플을 다시 콜롬비아 페소로 상대방에 보냄으로써 이 처리 기간을 3초 안에 끝낼 수 있는 시스템이 ODL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생태계 내에서 다른 통화들도 얼마든지 서로 바꿔서 이렇게 송금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 은행에서 지금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만은 49개국에서 300개 이상의 은행이 이 ODL 시스템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 시장에 발을 디디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리플 수요가 그만큼 상승 동력을 받게 될 겁니다. 네, 하여튼 말씀 들으신 대로 이 리플 관련해서 참 많이들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이더리움에 대해서도 그렇고요. 네, 과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아니죠. 지금 취임했으니까 2기 시작 이후 과연 이 정부 내에서 집권 시에 가장 많이 오르는 코인이 어디가 될 것인가. 그 가운데 하나 리플 계속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인사이트 함께해 주신 홍익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